자, 오후장 15분 남긴 그런 상황입니다. 전전이 시장에서는 AI라든지 뭐 웹툰, 초전도체, 뭐 인터넷 이런 성장주들의 중심세의 상승세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오후장에도 어떻게 살려 나가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전문가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러한 부분들의 비슷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하시면요. 네, 일단 다가오는 일정 대응이 필요한 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정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춰 주시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상승이다라기보다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한 상승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가오는 일정들이 이제 조금 굵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미증시를 보게 되면 뭐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죠.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고 이제 뭐 고용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보합세 그런 움직임에서 움직임이 좀 마감이 됐었거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앞으로 CPI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PPI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또 연말에 FOMC까지 해서 굉장히 굵직한 일정들이 연달아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코스닥 정도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얼마나 실적이 또 개선이 되었을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나 그 다음에 또 옵션 만기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PI, PPI, FOMC까지 해서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할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것이냐 완만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과 투자자들 간의 줄다리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여러 번 진행을 할 것이냐 많이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은 늦게 그리고 약간은 완만하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투자자들과 연준과의 이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이 줄다리기는 1월 달에 경기 지표들 그 다음에 1월 말에 진행될 FOMC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장이나 우리 증시나 워낙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제 이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를 올해 3월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작년 점도표를 제시를 했을 때 3번 정도로 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올해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건 금리 인하가 6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6번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가파른 그런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연말부터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작년 말부터.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연준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열려 있다.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만큼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줄다리기의 윤곽이 1월 말에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월 말에 또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하락이 나오든지 방향성이 정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굵직한 일정들을 앞두고 이 지표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FOMC 회의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슬슬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진행을 하면서 다만 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워낙에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슬슬 선별적으로 이제 종목을 접근할 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런 섹터 좀 볼 텐데요. AI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오늘 뭐 챗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AI 종목들이 아무래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CES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픈 AI가 이번에 GPT 스토어를 또 내보낼 예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장주는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금요일에서 오늘까지 20% 넘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2등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 AI나 셀바스 AI 등등 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1등주인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탄력이 살짝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 AI 관련주들이 금요일부터 계속적인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 이제 CES가 당일이 좀 다가오잖아요. 이제 이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까 무언가 기대감이 좀 슬슬 소멸되려고 하나라는 이런 이제 또 인식들이 시장에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AI 관련주들이 앞선 구간의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게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또 이 구간을 또 소화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금요일이나 오늘까지 들어온 수급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들어왔었던 물량 대비해서 약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전에 들어왔었던 매물을 뚫어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힘이 살짝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CES가 진행이 되고 이를 만약에 또 시장에서 기대감 소멸, CES가 이제 또 열렸으니까 그러면은 기대감 소멸로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은 매물대에 부딪혀 있는 만큼 약간의 또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매물대에 부딪혀 있고 CES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 소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슬슬 리스크 관리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CES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뭐 AI 관련주 쪽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AI 관련주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장이 기대감 소멸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약간의 눌림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매물 구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CES가 비단 이 AI 이 산업만 나오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이제 이 미래 산업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상용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산업들의 전반적인 개발 단계가 다 나오는 그러한 이제 또 현장이기 때문에 CES에서는 비단 뭐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래 산업 관련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UAM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CES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한번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AI 쪽에서 만약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또 CES 관련된 이런 이제 또 종목들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작년 CES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하게 CES가 진행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러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또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S가 비단 이제 열린다라고 해가지고 또 기대감이 소멸이 될 게 아니라 약 한 3, 4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3, 4일 기간 동안에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 있는지 CES 일정 한번 지켜보시면서 종목들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가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강한 웹툰입니다. 웹툰은 뭐 국내외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웹툰이 뭔가 새로운 게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늘은 웹툰을 어떤 관점에서 지켜볼까요? 네, 뭐 웹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뭐 NBT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최근에 또 이제 소설 관련된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미스터 블루 등등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이제 IP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상당히 또 이제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웹툰 사업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웹툰이라는 게 결국에는 비단 이 웹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이 IP를 활용을 해서 영상화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웹소설 기반, 그 다음에 웹툰 기반에서 굉장히 또 이제 뭐 여러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성공한 웹툰을 통해서 이 IP를 통해서 영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성공은 확정적이다. 이러한 이제 또 인식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웹툰 시장의 중요도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을 또 계속해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 웹툰이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주인 MBT 정도만 보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들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쭉쭉쭉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밀리의 서재 같은 이러한 이제 웹소설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도 보게 되면 금요일 날에 좋은 상승, 좋은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 올해에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그 성장성을 갖고 있는 키워드들, 그 갖고 있는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수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게 되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개월간의 수급을 한 번에 삼켜내는 그러한 이제 또 수급이 금요일 날에 들어가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MB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바닥에서 물량 계속해서 집어넣는 모습이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이 수급이 잘 들어가 주면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예시를 아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웹툰 관련주들은 어찌됐든 상승이 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순환 속도가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빨라질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뭐 FOMC를 앞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또 바닥 잡으면서 또 상승 나오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순환되는 그림이 어쩔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점에서 이 많이 상승이 나온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이제 이런 웹툰 관련된 종목들처럼 상승을 또 바닥에서 잡아주는 이러한 종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웹툰 관련된 종목들 아주 좋은 예시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에 또 새롭게 바닥에서 물량 잡아주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포인트 간단하게 한 줄로 임팩트 있게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굵직한 일정들, 포트 재정비 필요 시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전략들 잘 녹여서 중요한 종목들 잘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